안녕하세요. 감동사연 채널 일상공감입니다. 오늘의 사연작은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모델 활동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여자 아비브라고 해요. 저는 원래 한국이란 나라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우리 언니 때문에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 언니는 한국 남자랑 결혼했거든요. 저한테는 형부가 되었죠. 사실 저는 굉장히 꽉 막히고 보수적이고 편견이 가득한 사람이었는데 우리 형부가 저의 그 꽉 막힌 편견을 한 번에 뒤바꿔준 존경스러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일상공감의 사연을 보낸 이유도 우리 한국인 형부 때문이에요. 저는 이스라엘에서 여군으로 입대했을 때 정말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여자들은 여군이 되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나라를 지킨다는 애국심과 또 월급이 꽤나 높고 제대하면 혜택도 많거든요. 사실 우리 언니는 의무적인 군복무를 하지 못했어요. 그 당시 하룻밤 실수로 인해 임신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전 언니를 굉장히 한심하게 생각했어요. 그 한순간으로 인해 인생이 바뀌게 됐으니까요. 한심한 언니와 매일 나보다 언니를 더 아끼는 부모님 때문에 저는 집을 빨리 나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군 입대를 전 오히려 더 좋아했죠. 그 집 구석을 탈출했으니까요. 여군에 들어갔을 때 저는 2년 동안 훈련에 몰두하며 저의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어릴 적부터 운동신경과 체력이 좋아서 몸으로 하는 일엔 모두 자신이 있었거든요. 초기 훈련 기간 동안 체력 단련, 무기훈련 황해와 같은 군사기술에서 모두 높은 평가를 받았어요. 특히 총기를 다루는데 엄청난 극찬을 받았죠. 남자 군인들과 비교해도 뒤처지지 않는다고요. 이후 저는 소속 부대에서 리더십을 부여받으며 책임감을 부여받는 위치까지 오르게 되었어요. 제 소속 부대원들은 모두 저를 존경하고 따랐어요. 그래서 저는 군인을 계속할까라는 고민까지 했죠. 하지만 제대의 시간이 다가왔을 때 저는 영화에 빠지게 되었고 배우라는 꿈이 생겼어요. 물론 적성으로는 군인이라는 직업이 딱 맞았지만 계속 배우에 대한 갈증이 깊어져만 갔어요. 그래서 제대하고 모아놓은 돈으로 할리우드로 가 오디션을 계속 볼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제대하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집에 모르는 동양인 남자가 있는 거예요. 키도 작고 근육도 없어 보이기에 딱 봐도 약해 보이는 어린 동양인 남자였죠. 저는 영어로 당신 누구예요? 누군데 우리 집에 있는 거예요? 라고 무섭게 물어봤어요. 아, 당신이 아비부군요. 안녕하세요. 저는 당신의 언니 아리아와 결혼할 남자경민이라고 해요. 한국에서 왔고 나이는 33살입니다. 오늘 아비부가 제대하는 날이라고 해서 기다렸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우리 언니는 애도 있는데 이 남자는 결혼할 의사를 밝혔고 또 두 번째는 저보다 어린 줄 알았는데 나이가 훨씬 많았거든요. 충격을 어마어마하게 받았죠. 그 이후로 한심하고 착한 언니 아리아가 나타나서 저에게 설명을 해줬어요. 이스라엘에 있는 한국 지사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경민이라는 남자를 만나게 되었다고 아이가 있는 걸 알아도 계속해서 마음을 표현하고 챙겨주는 태도에 감동받아 사랑에 빠지게 됐대요. 형부는 우리 언니에게 얼마나 사랑에 빠진 건지 한국에 데려가서 빨리 결혼을 진행하고 싶대요. 부모님은 언니가 남편 없이 애를 키우는 것보단 차라리 동양인 남자와 결혼해 키우는 게 낫다 생각했나 봐요. 흔쾌히 결혼을 허락했어요. 하지만 저는 형부에게 냉정하게 말했죠. 당신 우리 언니와 아이를 끝까지 책임지고 지킬 수 있어. 난 아니라고 보는데 솔직히 말하면 당신이 너무 약해 보여서 가정을 지킬 수 없다고 생각해.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는 후진국 아니야. 거기서 애를 키우겠다고라고 버릇없이 말했죠. 제가 미쳤었나 봐요. 그때 제대한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최고라고 생각해 버르장머리가 없었어요. 아직 형부가 그때 얘기를 꺼내면 얼굴이 화끈해져서 미안하다는 말밖에 안 합니다. 제가 그 말을 꺼냈을 때 형부는 기분 나쁜 티를 전혀 안 내고 웃으면서 얘기했어요. 내 아내와 아이는 죽을 때까지 책임지고 지킬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 후진국 아니야. 애 키우기 꽤나 좋은 나라야. 나중에 한국에서 결혼식 할 때 와서 확인해봐. 아비부에게 좋은 경험이 될 거야 라며 어른스럽게 말했죠. 형부가 그 말을 했을 때 믿지 않았어요. 그저 중국과 같은 나라겠거니 생각했죠. 그래도 제가 계속 반대해도 어쩌겠어요. 둘이 결혼하겠다는데 제 말은 영향이 없었죠. 이후 언니는 빠르게 한국으로 갈 준비를 마치고 형부의 손을 잡고 한국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3달 뒤 언니한테 연락이 왔죠. 2달 뒤에 결혼식을 할 건데 아비부 너는 일찍 와서 한국 여행을 하라고. 뭐 저는 할리우드로 가기 전에 해외 경험을 쌓는다 생각하고 형부가 준비해준 비행기표로 한국으로 오게 됐어요. 제 인생 첫 비행을 마치고 인천공항에 들어섰을 때 저는 가장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작은 공항과는 다르게 한국의 인천공항은 모두 크고 반짝거리고 세련됐어요. 그리고 지나다니는 한국인들 모두 제 예상과 달리 다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겼었죠.
그때 형부가 한국이 후진국이 아닌 선진국이다라고 했던 걸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항에 오니 형부가 미리 저를 데리러 와서 도착해 있었어요. 처음은 한국에 정신 못 차리고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형부는 제 캐리어를 가져가더니 한국에 온 걸 환영한다며 미리 준비한 커피를 저에게 주고는 자연스럽게 길을 빠져나갔죠. 한없이 작아 보였던 형부인데 그때 본 형부의 뒷모습은 어떤 이스라엘 남자 군인보다 크게 느껴졌습니다. 형부는 저에게 비행기 타고 오는 거 힘들지 않았냐며 다정히 챙겨줬고 짐들을 다 들어줬어요. 저보다 작고 힘이 없는 줄 알았는데 그래도 제가 여자라고 다 챙겨주는 형부를 보니 언니가 괜히 형부에게 반한 게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군대에 있을 때 항상 남을 보호하는 게 일이었는데 반대로 한국에서 보호를 받으니 기분이 묘했어요. 그리고 형부는 차에 저를 태우고 인천으로 향했습니다. 언니와 형부는 인천에 살고 있었거든요. 가는 길에 우뚝 솟은 고층 건물들, 네온 조명들, 그리고 붐비는 거리를 보고 창문에 딱 달라붙어 감탄만 내뱉으니 형부는 저를 귀엽다는 듯이 쳐다보곤 맘껏 구경하라더군요. 장시간 비행을 하느라 몸이 피곤했는데 한국에 도착하니 귀신같이 피로가 사라졌어요. 저 은근 설레고 기대됐나 봐요.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한국에 대한 정보를 미친 듯이 찾기 시작했죠. 형부에게 내일 서울에 가서 경복궁도 보고 시간이 나면 DMZ도 가보고 싶다며 쏟아냈어요. 형부는 시간이 많으니 천천히 보자며 자기가 다 보여주겠다고 약속했고요. 저는 형부에 대한 호감도가 0에서 50까지 급격하게 올랐어요. 이후 언니와 형부의 신혼집에 도착했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미래도시 같은 동네에 엄청난 고층 아파트에 우리 언니가 살고 있다니. 솔직히 부럽고 출세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형부를 만나서 언니가 팔자 폈죠. 그래도 아직까지 저는 형부가 약한 남자라고 생각했기에 마음을 완전히 연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사건이 터지고 말았어요. 한국에 온 지 일주일 되는 날 언니와 형부와 고급스러운 한식당에 가게 됐어요. 코스로 계속 나오는 요리의 황홀함을 느끼며 미각이 효도받는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대각선에 있는 테이블에서 소란스러움을 느꼈어요. 여자들의 비명소리와 종업원들이 다급해지는 소리, 무언가 일이 일어났음을 직감적으로 느꼈죠. 형부와 같이 달려가니 아버지 나이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쓰러졌어요. 갑작스러운 심장지로 갑자기 바닥에 쓰러지게 된 거예요. 저는 긴급 상황에 갑자기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뭐부터 해야 되지. 그런데 형부가 갑자기 튀어나가더니 주저없이 두 손을 모아 가슴에 대고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어요. 저는 형부가 심폐소생술을 제대로 하는 건지 의심이 들어 말렸죠. 이런 건 잘못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런데 형부는 지금까지 보여준 부드러운 모습과 달리 저에게 단호하게 가만히 있으라 했죠. 그리고 심폐소생술을 시도한 지 30초 정도 지나자 바닥에 쓰러졌던 아저씨가 의식을 회복했어요. 아저씨는 병원으로 옮겨졌고 다행히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대요. 저는 형부에게 깜짝 놀라 이야기했죠. 형부 어떻게 심폐소생술을 완벽하게 할 줄 알아요? 평범한 회사원 아니었어요? 형부는 별거 아니라는 듯이 대답했어요. 아, 이거 군대에서 다 배워. 한국 남자도 군대를 의무적으로 가야 되거든. 저는 지금까지 제가 형부를 무시한 것이 너무 부끄러워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형부 군대에 다녀온 줄 꿈에도 몰랐어. 아시아 남자들은 군대에 안 가는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 형부를 놀리고 무시한 거 정말 미안해요. 형부는 이런 건 한국 남자들은 다 할 줄 안다며 대단한 일이 아니라고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저는 그날 이후로 우리 형부가 세상에서 제일 멋있고 대단한 남자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겉모습만 보고 편견을 가졌던 제가 모든 선입견을 깨부수게 된 순간이었죠. 저는 앞으로 외적인 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않기로 결심했죠. 그리고 좋은 소식이 있어요. 우리 언니가 또 임신을 했어요. 형부를 닮은 귀여운 조카가 태어나면 정말 잘해줄 거예요. 우리 언니와 형부 행복하길 바래요. 아비부님, 재밌는 사연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감동사연 일상공감이었습니다.